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의정부에서 했었던 2005년에 이게 사실 디지털 플레이그라운드 첫 작업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일단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때도 의정부시에서 어린이들이 오는 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압박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타이틀을 넣고 미디어 전시여야 된다라는 압박에 디지털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그런 굉장히 우연적인 제목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미디어 아트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뭐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참 작가들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 우리 장애우드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미디어 작업이라는 게 공감각적으로 정동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사용되는 거니까 시각장애자가 와도 사운드는 들을 수 있는 거고 청각장애자가 와도 이미지 조작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의 플레이그라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여러분들도 뭐 딱 이제 이미지만 봐도 제가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그림자가 가면 나비가 날아와서 앉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작업들이 왔었어요. 그 중에 뭐 굳이 그때 했던 것 중에 게임 아트,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간 가장 셌던 걸 찾으려면 이 작업인데요. 이 모자 보시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게 사실 한국 전시를 위해서 특수 제작된 모자인데요. 이 작품은 전시되는 지역마다 이 헬멧이 바뀌어요. 근데 이건 한국을 위해서 제작된 건데, 뿌까 캐릭터 아시죠?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하다는 뿌까의 그 머리 이렇게 된 그거를 해갖고 만든 건데, 자동차 경주 게임입니다. 그런데 사운드로,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아이들이 앉고 아 하고 가면 자전거가 이렇게 자동차가 시동을 막 걸고 가다가 아 하면 이제 가속을 해서 뭐 레일을 벗어나고 이런 거였는데, 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이 전시 기간 동안 다른 작가들한테 원성을 너무 많이 산 게 얘 때문에 다른 사운드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다 거기 모여서만 놀아서, 물론 굉장히 재밌게 놀고 간 거죠, 정말. 저는 이 작업은 다른 맥락에서 보일 땐 다른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놀고 갔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한국 애들 작업했던 그거고, 그리고 제가 2007년에 토탈미술관으로 옮기면서 관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1년에 하나씩 미디어 전시를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반은 게을러서 새로운 제목을 짓기가 싫었고요. 반은 한번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걸 가지고 끝장을 보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나서 그 타이틀을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몇 작업들은 굉장히 많이 그 의정부 때랑 겹쳐지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다른 게 그 에도스톤의 닭게임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도스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게임 아트 분야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고요. 실제 게임을 만드는데 이 닭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장애인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런 감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 주제에 잘 맞았어요. 두 명이 같이 게임을 하는데 서로 그 컨트롤러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이 머리에 쓴 여기에서 자극이 와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뭔가 그 빨간 나무인가 이거를 찾은 사람은 계속해서 시야가 열려 있고 상대방은 시야가 닫혀요. 그 상대방은 볼 수 없는 대신에 여기 그 자극만 가지고 컨트롤러를 해서 게임을 하는 건데, 물론 게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로게임, 그러니까 거의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도 와서 한 20-30분 적응하면서 그때서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같이 테트리스 이런 데 빠져있는 그 초보 게이머는 거의 전시가 끝날 때까지 마스터하지 못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 이제 아이들이 같이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되게 잘 알려져 있죠. 자커리 리버만의 그 드로운 피스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게 이제 움직이고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작업이었는데, 그때 뭐 이제 청각장애 애들이 와서 그림을 그려서 뭐 시각장애 애들하고 뭐 같이 논다거나 이런 것들도 간간히 해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전시를 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한국 관객들은 좀 많이 달라서요.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이름을 쓰세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부끄러워서 그리시는 건지 공개적으로 그림 그리는 걸 상당히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한테 이걸 제가 다 해서 스캔해서 사진 찍어 보냈는데 왜 이렇게 글씨가 많으냐고, 그림을 안 그리냐고. 근데 아무튼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그랬던 지점이고,
제가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다시 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또 하나의 지점들이 아마 오늘 후반부에 얘기하는 거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지점은 사실 저는 미디어 아트가 좀 비판적이어야 된다고, 사회에 비판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을 뭐 어떻게 정의 내리는 거를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어떤 전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얘가 계속해서 살아남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미디어 작업에서 정말 미켈란젤로만큼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작업이 과연 나올까? 뭐 이런 거 아직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게임보다 더 재밌을 수 있을까? 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그러면 얘가 가져가야 되는 어떤 포지셔닝이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지점에서는 사실 어떤 사회적인 맥락을 자꾸 읽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점들을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2007년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래서 시작했던 그 중에 한 작업인데, 이 작가는 한국 작가분이세요. 그리고 사실 이 작업은 그런 사회적인 의식 없이 시작이 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관객이 가면 관객 얼굴을 찾아서 여기 이제 고양이 얼굴들이 계속 뜨는 건데, 저희가 이제 작가랑 미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결국 가면 쓰고 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작업의 맥락 짚기를 다시 한번 했던 거라, 그냥 단순한 인터랙티브 작업이었지만 나중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 작업들이, 그 과정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행히도 저희가 2008년 얼마 전에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좀 약했다. 자체 평가로 야 이거 뭐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다고 했는데 너무 약하다. 이번엔 세게 가자. 그래서 핵더시티라는 도시를 해킹하라는 제목을 무려 전시 1년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작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거의 영상 작업에다 단순 인터랙티브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기가 너무 어려운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의점을 찾은 거죠. 자, 그러면 한국 작가들은 착한 작업으로 가고 사고 쳐도 괜찮은 외국 애들을 불러오자.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결정됐던 게 그래피티 리서치 랩에 그 레이저 포인트로 건물 낙서하고 다니고 이러는 거였는데, 때마침 그때가 저희 그 소고기 파동 있고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심 쾌재를 불렀죠. 그래, 이제 해킹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 친구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계속 리서치를 하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면 저희가 그걸 다시 피드백을 주고, 그러고 나서 왔는데, 와서 이제 처음에는 홍대 앞에서 시작을 했어요. 홍대 앞에서 시작을 해서 그 상상마당, 홍대 앞에 상상마당에서 해서 홍대 앞 정문에 갔다가 수희 아저씨한테 결국 쫓겨나서 야 이대로 헤어질 순 없어 막 이런 마음에 울컥하여 전부 광화문으로 갔어요. 근데 가면서 제가 이제 야 요즘에는 전경들도 많고 조심해야 돼, 우리 잡혀갈지도 몰라 봐, 이렇게 분위기를 확 조성을 하고 갔는데, 그 전날 7월 17일 날 시위가 되게 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경들이 지쳤는지 전경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를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급기야 그 코리아나 호텔, 이 조선일보 빌딩 있잖아요. 이쪽에서 낙서를 하고 놀았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건 그 바로 앞에가 파출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걸 하고 놀았어요. 근데 그것도 왜 관객이 있어야 재밌다고, 12시쯤 가니까 아무도 없고 그냥 저희들끼리 뭐 MB 아웃 뭐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 헤어질 순 없고 경찰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각오에 3시까지 놀았어요, 거기서.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뭐 MB 뉴스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